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1월 14일 목요일 방송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VIP 고객님들 오늘 방송 무척 중요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주식 투자 마을을 구독하고 계시고 저희 주식 투자 마을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매니아층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니아층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마니아층 이 구독자님들 또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송에서 최대한 좋은 정보들 나눠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1월 14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약간 뭐 수급을 기대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옵션 포지션 청산일이다 보니까 지금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에 대한 리밸런싱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롱으로 갈지 숏으로 갈지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큰 장세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에는 공격적인 매수를 자제하고 전체적인 장세를 좀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1월 11일 월요일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그거였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거 사뭇 다르게 전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충적으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는 올해 들어서 벼락 거지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벼락 거지들. 그렇기 때문에 벼락 부자가 아닌 벼락 거지들이 왜 생겨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저희 주식 투자 마을에서도 긍정적으로 장세를 보다가 바로 시나리오를 변경한 거에 대해서 오늘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에서 다뤄야 될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꼭 해주셔야 되고, 제가 오늘은 조금 저희 VIP 고객님들이라든지 그리고 구독자님들한테 얼굴에 찬물을 한 바가지씩 끼워 얹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네덜란드의 모험가인 빔 호프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이 빔 호프라는 사람이 아이스맨이라고도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 특징이 뭐 반바지만 입고 에베레스트 산을 뭐 몇천 킬로미터로 올라가고 아이스 얼음에 돼 있는 얼음물에 뭐 2시간인가 3시간 동안 이 버틴, 뭐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이분이 아이스맨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인간은 찬물 샤워를 해야 되고 우리 몸은 차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분 설명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모든 이런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몸을 차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분은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처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어려울 거 없다. 일단 처음은 찬물 샤워로, 가볍게 찬물 샤워로, 뭐 처음엔 너무 어려우면 30초, 또 넘어가서 뭐 1분 이렇게 해가지고 점차 이 찬물 샤워에 익숙해지고 찬 것에 대해서 몸이 적응을 할 수 있게끔만 한다라면 좀 건강한, 그리고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 때 면역이 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분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찬물 샤워를 하게 되면은 인간에 대한 이 모든 이성들이 정말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떠든 이유가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찬물 샤워를 해봤습니다. 이분의 말을 듣고 저 또한도 이 건강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찬물 샤워를 해봤는데요. 너무 소름 끼치고 소리가 꽥꽥 질러지고 막 진짜 화장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가족들이 왜 그러냐 할 정도로 정말 찬물로 샤워를 했는데, 나오고 나니까 정말로 희한하게 뚜렷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다가 마지막엔 찬물로 샤워를 했는데 딱 나오니까 너무 개운하고 모든 것들이 사물이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찬물로 샤워하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많은 장밋빛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주변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서 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수익을 낸다더라, 지금 조정이 끝나면 더 올라간다더라, 뭐 현대차가, 삼성전자가, 뭐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더 올라가겠더라,
이러한 부분들의 따뜻한 이 모든 훈풍들이 내 몸을 이렇게 점령하기 시작할 때 저는 여러분들께 찬물을 끼얹어서 지금 그렇게 시각을 너무 장밋빛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악재성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을 하고 이러한 시장에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오늘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 제가 오늘 좀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예로 보여드릴게. 제가 1월 11일 날이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문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저희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담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같이 검수해서 봐드린다라고 말씀해드렸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하다. 길어지면 꽤 오랫동안 조정받는 자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을 크지 않으시면 회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떻게 됐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하고 전부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우리 고객님들이 정말 좋은 수익률로 마무리를 했어요. 50% 이상의 수익률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 거의 대부분 30% 이상의 대시세에 대한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딱 거기서가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제가 감정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 시각으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CP 뭐 P52 뭐 이게 뭐 앞으로 이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를 막 완전히 없앨 수 있다더라, 사멸을 한다더라, 이러한 그 소문이 무성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 격언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암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소문난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지정해 두시고 내가 이 정도만 먹고 나오고 나중에 이 종목에 또 조정을 받고 다시 이 가치가 거품이 빠지는 가격이 오면 매수를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무리해서 이 종목을 담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종목에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제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하셨더라면 정말 천만다행이지만 그렇게 안 했더라면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재차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뭐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명쾌하게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제 기준이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뭐 누군가의 말이 이게 정말 정의가 된다든지 보편적으로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제가 항상 저희 주식 투자 마을을 많이 마니아층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확연하게 그냥 나의 주관적인 생각, 객관적인 생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정말 이런 자료들이 있고 지금 시장에는 이런 객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매일같이 지금 1년이 넘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독자층들과 많은 고객님들이 저를 믿고 계시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오늘 많으니까 끝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상방을 잡기가 더 이상의 상승에 대한 사이클 재료가 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무심을 좀 품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죠. 상승 모멘텀이 더 이상 존재하고 있느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 지수가 3266포인트를 찍고 나서 여기를 찍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죠. 제가 이게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었고 이 3200PT라는 그 기준점은 JP모건과 골드만삭스에서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이 지금 기준점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기준점은 지금은 이제 저항선이 됐고 천장 부분이 된 거죠. 천장이 됐다.
그렇다면 이 천장을 뚫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상승 재료들. 뭐 추가 부양책이 될 수 있고요. 양적 완화가 될 수가 있고요. 제로금리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보장이 있을 수 있고요. 국채금리가 뭐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한다. 금리를 동결한다. 이러한 것들도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뭐 금리 인상론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국채금리 인상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 위험자산, 제가 말씀드렸던 위험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제로금리 상태를 유지하겠다 제롬 파월가 FOMC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메리트를 높여왔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위험자산보다는 지금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 분위기가 맞고 금리도 이제 조금씩 인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한바탕에 더 큰 조정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이제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미국의 50대 의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있고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아예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미국발 바이러스에 만들어졌고요. 또 신종 바이러스인 일본에서도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고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일각에서는 또 프랑스발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죠.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려면은 우리 중에서 한 국가 내에서 인구의 60%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지만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그로써 이후에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된다라고 보는데 과연 집단 면역이 60% 이상이 맞기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천만 국민 중에서 2,500만이 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가 안 돼야 돼요. 감염력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치명률은 높지 않지만 감염률 자체는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백신을 맞기도 전에 계속해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집단 면역에 대한 이러한 가능성들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의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미국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2종이 발견이 됐다라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밝혀졌고요.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맞은 50대 의사가 접종 16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고 숨진 의사의 아내는 남편이 백신을 맞고 3일이 지난 뒤 손과 발에서 점 모양의 출혈이 발생해 응급실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면역 혈소판 감소증의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입원을 했다가 그대로 숨졌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기저질환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화이자 측은 아직까지 백신과 사망 사이에 어떤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임상이 거치려면 4년이 되고 5년이 지나서야 안정성을 이제 판가름해도 모자른데 지금 너무 빠르게 나왔다라는 게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두각되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화이자가 앞으로 많은 국가 간 유럽 국가 간 여러 국가 간에 지금 보급이 될 테지만 우리가 과연 이 안전성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오하이주에서는 지금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비상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또 더 나아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새 변이가 이제 오하이주에서 이 2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모더나 CEO, 우리 백신 회사인 모더나에서 CEO가 돌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불가능하다라고 어제 새벽에 말을 했죠. 백신 제조사 모더나 최고 경영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스테판 방셀이라는 이 CEO 대표이사가 JP 모건 보건의료 컨퍼런스 패널로 참석해서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지금 현지 언론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방셀은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고객님들과 독자님들한테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언론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혹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아니어서 지금 B2 영끌 해가지고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한 번 꽂히면 이 다른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라가겠더라,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칼날이죠. 떨어지는 칼날은 뭐 하는 거죠? 맨손으로 잡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이 칼날이 떨어지지 않는 것들도 지켜봐야 되고, 칼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양면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야, 돈이 많대, 앞으로 돈을 많이 찍어낼 거래, 그럼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거래, 이렇게만 생각하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국에 있어서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기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백신 회사,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믿고 있는 백신 회사가 화이자와 지금 모더나였습니다. 모더나. 그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있는데,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라든지 백신에 대한 뭐 효능점을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아직까지는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화이자랑 모더나를 지금 지켜보게 되면요, 모더나에서 지금 CEO가 갑자기 지금 미국 내에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자마자 백신에 대한 효과가 없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없다라는 이러한 말을 지금 현재 내비쳤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백신이 지금 돌연변이 바이러스의 백신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화이자에도 기존에 있던 그러한 말들이 계속해서 주장은 하고 있지만, 지금 경쟁 업체인 모더나에서는 백신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에서도 만약에 이게 뭐 RNA 구조 자체가 뭐 6주 내에서 새로운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그 특성을 축출해서 백신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용이하다, 그게 RNA 백신의 장점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자체의 변이 가능성과 이 단백질 구조 자체의 형태의 변화까지도 과연 그게 확신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항상 반대 의문을 갖고 제기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된 날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진에 따르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2종이 발견됐고, 이 중 소위 콜럼버스 변이는 이미 최근 3주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빠른 속도로 넓게 퍼진 상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감염력이 엄청 높아졌다라는 거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미국발 콜럼버스 변이 바이러스, 일본발 변이 바이러스,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는 생산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것들을 좀 궁금증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상 저 또한도 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치료제를 만들거나, 혹은 일라일리에서, 미국의 일라일리에서 치료제를 만들면
그러면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는 환자들을 좀 막아주고, 거기에서 치료제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조금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또 남은 안 걸리신 분들은 이 백신을 통해서 이제 면역력을 형성해 나가면 이게 빠르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을 가졌는데, 남아공 변이에는 항체 치료제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스퀘어에 대한 항체 치료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치료제를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남아공에서는 남아공 변이에는 항체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 항체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셀트리온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저격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많은 투자자들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생각의 폭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해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일부 항체 치료제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일리의 데이브 릭스 최고 경영자는 CNBC 방송에 출연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라며 이론적으로는 우리 치료제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치료제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일라일리도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항체 치료제인데 과연 변이 바이러스 때에 이 효과가 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무감들이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라일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지난 11월 미국의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감염자 치료에 쓰이고 있다. 지금 아까 말했던 릭스 CEO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약효가 있다면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우리 치료제의 표적인 스파이크 단백질에 더 극적인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했고,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항체 치료제들이 지금 남아공발 변이에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발 변이, 미국의 콜럼버스 변이, 지금 프랑스에 생겨나고 있는 변이에는 과연 이게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무감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더 나아가서 글로벌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권을 글로벌적으로 내다 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 변이 바이러스에는 이 약효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과도한 장밋빛, 그러한 긍정적인 낙관론에 우리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이러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생각하면서 또 시나리오들을 계속해서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국과 남아공발 나쁜 특성을 다 가졌다. 일본발 변이가 지금 비상입니다. 백신을 들여온다는 소식에 코로나 상황을 완전히 안심할 수 없게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변이 바이러스라는 거죠. 일본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영국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 방역 당국이 지금 현재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과 남아공과는 다른, 일본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짜증나게도 일본에서는 영국발, 남아공발이 두 가지가 합쳐진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신규로 나온 겁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체 치료제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현재 이렇게 영국발이랑 합쳐져서 신규 바이러스가 나온 상태인데 과연 이 치료제들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더 뒤가 더 내용이 중요합니다. 문을 닫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도 스위스에서도 점점 셧다운이 우려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지금 아침에서 지금 새벽까지 계속해서 풀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우리 고객님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들이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앉아 있는 거고요.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 자체로만 보더라면 변이 바이러스가 터지든 셧다운이 터지든 어찌됐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에다 미리 편입을 해두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른 일각에서는 화이자 백신이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효과가 있든 말든 간에 종식이 되려면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끝내려면은 집단 면역을 갖춰야 되는데, 전파력이 이렇게 강한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화이자에 대한 백신 항체가 우리 몸에서 신체 내에서 몇 개월 정도 지속될지는 몰라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을 내가 맞았고 또 2차례 걸쳐서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이 항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지금 뭐 이 바이러스 자체에서 갖고 있는 이 특성이 아시다시피 독감과도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년 새롭게 독감 바이러스도 변이된 그런 구조적 특성을 연구해서 이 독감 주사를 매년 이렇게 바꾸는데, 코로나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서 백신도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가능하냐라는 것들이 좀 의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지속되면 여러분들 열어 놓으셔야 돼요. 시장이 급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공격적인 매수는 점차 자제를 해야지 돈 버는 길이라는 것들을 좀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올해 더 많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바이러스는 주로 숙주가 가진 항체에 발각되지 않으려고 변이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갖고 있는 항체에 발각되지 않으려고 변이를 하는데, 그간 감염자들의 수가 대폭 늘어난 데다가 올해 광범위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자라든지 감염자가 많을수록 변이에 대한 이런 압력들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바이러스 전문가인 살림 압둘 카림 교수는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됨에 따라 2020년보다 더 자주 변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고, 코로나19 전염성이 증가했다는 역학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변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세포에 더 쉽고 더 강하게 결합하게 됐다라는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는 2019년 말 인간에게 나타난 이후 평균 한 달에 한두 번 돌연 변이를 일으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서 한두 번씩 돌연 변이를 일으킨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두 번씩 변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총 24번이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 해에 24번 변이를 일으키는데, 지금까지는 구조적 특성이 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지만 앞으로 변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고, 돌연 변이의 수가 많으면 바이러스의 행동이 더욱 광범위하게 변할 수 있고, 영국과 남아공 변이들은 둘 다 이전의 바이러스보다 약 50% 더 전염성이 강하지만 병의 증세를 더 심각하게 만들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정도 안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2주 정도 안에 답은 아까도 말씀다시피 백신에 대한 효과를 연구를 해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모더나는 어제 이제 백신이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밝혔고요. 화이자에서는 또 모르죠.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국내에서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는 확진자 수들은 1000명대에서 500명대까지 많이 낮춰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많은 눈들이 내렸고 한파주의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인가 뉴질랜드인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는 지금 마스크 벗고 돌아다닌대요. 이러한 부분들이 코로나에 만약에 확진을 시킨다든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80만원, 우리 돈으로 180만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강력하게 검역에 대한 이러한 검열을 높인 결과 180만원이라는 이런 이 적발금을 무는 결과 지금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K방역 자랑하지 말고, 제 이동 경로만 봐도 사실 속 터져요. 왜냐면은
아니, 어디서 어떻게 이 확진자가 다녀간지를 내가 알아야지 그 지역을 피하고 또 그러한 업체들을 피하고 배달을 시키거나 이럴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일본발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거는 멍청한 짓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방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고 미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고 새로운 신종 변이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요번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오고 지금 12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500명대, 1000명대에서 좌우하는 거는 이건 사실상 숫자의 수치에 지나는 거다. 만약 변이 바이러스로 혹은 또 경제 살리겠다고 경제에 대한 단계를 좀 낮추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또 이게 확진자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검역에 대한 그 수치를 좀 늘려야 돼요. 아직도 마스크 안 쓰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개념 없고 저도 바깥에 나가면은 마스크를 여기까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면 마스크 쓰고 코는 이렇게 내버려 두는데 그냥 코를 그냥 확 치고 싶은 생각이 확 듭니다. 코까지 쓰지 마시고 항상 나뿐만 아니라 남들을 생각한다라면 꼭 다 이렇게 나오는 구멍은 다 막아주셔야 되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고 코뿐만 아니라 뭐 턱주가리에다가 마스크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턱주가리가 시려워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턱주가리가 아닌 이 비말이 나오는 두 구멍을 막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개념 없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1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은 장난인 것 같고요. 180만원을 물어야지 그냥 주변에서 보면서 절대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을 거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총 사망자가 오늘 하루의 사망자가 12,976명이에요. 많은 정부 WHO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이 심리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치명률이 높지 않아요. 혹은 걸려도 괜찮습니다. 뭐 이딴 소리를 하는데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에서 완치가 됐다고 해서 끝나냐? 완치가 됐다라고 해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현재 신조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롱테일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치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각이 없어져요. 미각도 상실되고요. 그리고 브레인스톰이라고 얘기하는 머리가 항상 무겁습니다.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이 미국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IQ가 떨어진대요. IQ가 10 이상이 떨어진대요. 또한 집중력을 할 수가 없고 뇌의 나이가 10살이나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10살이나 많아진대요. 뇌가 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이하게도 상부층뿐만 아니라 이 하부층까지도 이 바이러스가 이게 침해를 할 수가 있고 상부층 뭐 코, 비강 이런 쪽뿐만 아니라 뇌 쪽에서도 침범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완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롱테일입니다. 긴 꼬리예요. 끝까지 가요. 그리고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를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DB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완치가 됐다? 근데 이후에 완치자들 상대로 또 역학조사를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코로나의 완치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20년인가 30년을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평균 인간에 대한 수명보다 뭐 짧다더라. 아니면은 이 롱테일에 걸린 사람들이 뇌질환에 많이 걸린다더라. 혈관질환에 많이 걸린다더라. 아니면은 이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질환이 생긴다더라.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WHO라든지 각국에서는 멍청하게 치명률이 낮다라는 이딴 소리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감염률을 낮춰야 되고 병역에 대한 검역을 높여야지만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이 방파제의 역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유튜브에 계속 찍었습니다. 그러고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많은 논문들이라든지 연구 결과라든지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많이 접했는데 이 사실상 너무나도 심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91K로 바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오늘 방송은 좀 사설이 좀 길어져서 죄송해요. 하지만 또 오늘같이 옵션 만기일에는 계속 호가창만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 5천억대를 매수를 하고 또 코스닥에서는 1,000억대를 매수하는데 저번 제가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며 외국인과 기관계 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들은 계속 내다 팔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 방송이 지루할 수 있어요. 뭐 객관적인 자료다 이래가지고 자료 술술 읽고 나와있는 통신 보도 자꾸 읽는 거지만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그 걔네들이라고 해서 별반 찌라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 증권이 투입되고 HTS라든지 MTS가 보급하기 이전에는 정보화 싸움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정보력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차이가 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보급이 됐고 너무나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받는 정보들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다른 게 있더라면은 얘네들은 IR을 간다는 거, 기업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Q&A를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얻어가는 소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제외하고는 개인 투자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 금융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다라는 거고 개인들만 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벼락 거지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은 안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비중을 줄일 때 확실히 줄이고 또 들어가야 될 때는 확실히 들어갑니다. 따라서 시장이 하방에 대한 압력이 더욱더 높아지고 리스키가 커지면은 제가 충분하게 그에 맞닿은 전략을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여러가지 형태로 봐도 지금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지속 변이가 출현해 스위스 18일부터 재봉쇄에 들어간다. 영국에서 지금 봉쇄령이 일어났죠. 근데 코로나 확산 지속 변이 출현해 스위스가 18일부터 재봉쇄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망자들 추모해서 지금 5천여 개의 촛불을 켜는 스위스들이라고 해서 사진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스위스가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보고에 재봉쇄에 들어간다. 그래서 월요일 18일부터 재택근무가 의무이고 일상용품을 팔지 않는 상점은 문을 닫아야 한다. 사적인 시위나 모임은 최대 5명, 추가적인 제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식당, 문화, 스포츠, 레저 시설의 운영 중단은 2월 말까지 5주 연장한다.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들. 달라요.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 달라요. 스위스에서는 2월 말까지 중단을 한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봉쇄령 이제 스위스 기점으로 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뭐 영국 전부 다 문 닫고 생긴 조약 맺은 애들 전부 다 문 닫기 시작하잖아요. 주식시장 금방 폭락해요.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시장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뭐 조정 1, 2% 받는 거 5% 받는 거 곧 있으면 올라갈 거야. 추가 매수기에 삼아야 돼가 아니라 재봉쇄령이 떨어지고 전부 다 막히면은 무역 수출 또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거기에서 QE 양적 완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초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재정 적자가 이 눈덩이처럼 진짜 겁나게 쌓이는데 외화벌이 안 돼, 내수벌이 안 돼 그러면은 세금으로 계속해서 내야 되는데 세금으로 이걸 충당할 수가 없어요. 왜? 노동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금 먹고 있는 거, 식수, 음식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치솟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작나는 거예요. 경제 아작나는 겁니다.
지금 모르겠습니까? 딱 보이면은 보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제가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회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이라도 자산 가치를 지키려면 회의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식당과 문화, 스포츠, 레저 시설을 2월 말까지 중단한다라는 강경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세계 경쟁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 마지막입니다. 프랑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가 이미 확산이 됐습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봉쇄령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마크롱은 봉쇄는 현 단계에서 배제를 하겠고 오후 6시부터는 통금 지역을 확대를 하는 데 무게를 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겠죠. 많은 국민들 또 실업률이 증가를 할 거고 취업이 되지 않는 많은 또 영세 자영업자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나와서 시위를 할 겁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와서 시위를 할 겁니다. 문을 열어달라, 오픈을 하게 해달라.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시대 때는 제가 저번 월요일날 방송에서도 떠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시대 때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이고 전략 싸움이고 우리가 전략적인 시간을 잘 관리하고 또 저는 트레이딩을 하고 리딩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원금을 지켜드려야 돼요. 원금을 지키고 떨어진다 그러면 인버스 투자라든지 여러가지 하방에 대한 면역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서 또 언택트 관련 소비주 위주로서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물려 있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를 막는 게 일단 원초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에서는 코로나 시대 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건데 이러한 수익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원금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무게를 두고 있고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욱더 자산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앞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언제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더욱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지속이 된다라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가 그리고 자본에 대한 가치가 현 상태보다 더 떨어진다라면 나는 어떻게 이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좀 오랜 시간입니다.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러한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최대한 여러분들께 찬물을 많이 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VIP 고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VIP 고객님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재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역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계속해서 살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저희 고객님들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에 대한 자산을 지킨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투자에 제일 중요한 거는 원금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수익을 못 벌어도 됩니다. 그리고 손실을 안 보는 게 제 목표고요. 그래서 수익은 안 벌어도 되되 지금 현재에 대한 자산은 잃지 않도록 제일 노력을 하다 보면 점차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개선이 돼서 더욱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을 조금 어떻게 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 조정은 조금 더 지속될 겁니다. 조정이 조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방송 시작할 때부터 조정이 나왔죠. 방송 시작하고 나서 방송했을 때 이때 팔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꼭지에서 팔으라고 얘기했고 조정이 나와서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 빠져 있는 상태인데 모더나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새벽에 모르는 거예요. 새벽에 만약에 모더나에 대한 주가가 급락하고 화이자의 백신에 대한 우려감들도 시장에 속출하기 시작하면은 뭐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가 깨질 수도 있고요. 3000포인트가 깨지게 된다라면 대형주들 그동안 진짜 주가지수 올렸던 대형주들이 10% 이상은 급락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제
제 기준이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개인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단은 하방에 대해서 조금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주가지수가 2300pt에서 무려 2개월 만에 스카이로켓을 했기 때문에, 너무 주가지수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불가피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VIP 고객님들은 일단은 시장 상황 조금 살펴보고, 단타 종목도 여러가지 좀 구상도 해보고 들어가 보고, 너무 안 좋으면은 아예 포트폴리오를 전면 교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언택트 관련 종목들 위주로서 제가 또 추천을 해드려서 최대한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잘 구축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긴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투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산과 재정이 꼭 안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준비해가지고 많은 좋은 효과들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